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소재가 많을 때가 있었을까요? 맨날 소재 많아요. 아, 그래요? 요즘만 이런 건 아닙니까? 네. 가장 여쭤보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 라인입니다. 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언론에는 이제는 공개된 거죠? 그렇죠.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어디서 뭐 근무를 하고 있다, 누구냐, 어떤 관계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뭐 기자분들이나 정치권에 관계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별하게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거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한 7분 정도 계시다. 그런 것이 지금 김건희 라인 7인회의 실체입니다. 예. 중앙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 공식 라인의 지시를 한남동 라인이 무시한다는 소리가 작지 않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죠. 네.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정철, 박영선,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서 예.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데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이거 논의한 적도 없다, 검토된 적도 없다, 이거 오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 네. 다시 기자들에게 이관섭 비서실장이 잘못한 거다. 사실 이거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게 됐고 그분은 아직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인 라인보다 여사랑 가까운 분이 더 힘이 세구나. 그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추측, 추론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뭐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각 수석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이제 대통령 배우자를 모시는 제2부속실 같은 데가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정권에서는 없으니까 대통령 배우자 좀 가까운 분들이 좀 대통령실에 몇 분 계시는 거 그야 뭐 다 그냥 그럴만하다. 뭐 배우자도 공적인 권한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서포트하는 보좌진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보좌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 이제 맞는데요. 이제서야.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네. 공사 다 끝내고 네. 제2부속실이 설치될 것 같다. 그런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리를 옮길까요,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비서관급, 뭐 선임행정관급이거든요. 네. 이미 제2부속 실장으로 정해진 분이 있어서 뭐 그분 밑에 가는 것도 지금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냥 네. 그분들은 각 수석실에 지금 맡은 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하고 소장님 통화해 보셨죠? 어제 통화했어요. 2번. 15분 2번 통화했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애가 되게 강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카톡 문자를 공개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이거 무슨 관계야? 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 막 우리가 하루 종일 네. 관심을 갖고 평론을 했는데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아. 제가 방송 나가서 명태균 씨는 좀 과대망상증 좀 환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되게 서운했었나 봐요. 네. 저한테 그거를 막 항의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던 건 뭐였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친오빠냐 아니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냐.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오빠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예요라고 했지만 네. 명태균 씨는 친오빠가 아니에요라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다른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친오빠든 문제가 된 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그렇죠. 친오빠든 아니면 뭐 남편이든 이렇게 네. 철이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앞에 보면은 이준석을 만나서 뭐 내일 뭐 정리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여사가 명태균 씨랑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주변에서는 말리질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분의 네. 특징이 뭐냐면 뭐 보좌진들 참모를 거쳐서 후보나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김영선 전 의원을 매개로 직접 다이렉트로 공략을 해요. 그 김영선 의원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고 김영선 의원 통해서 이준석 대표 만났고 네. 이런 식이에요 다. 김영선 의원 통해서 오세훈 시장 만났고 이렇게 되니까 참모들은 모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직접 약속하고 관저로 와, 뭐 시장실로 와, 뭐 아니 후보실로 와 이렇게 되면은 참모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됐던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약간의 여러 가지 상의와 조언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를 끊었다. 뭐 얼씬 더 거리지 말아라. 좀 불쾌했다. 이런 식의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여사와는 이렇게 어떠한 해명을 못해요. 네. 그 여사와는 올해 총선 공천 전까지 계속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둘 수는 없겠군요. 명태균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뭔가 있어. 나 뭔가 있어. 홍준표 시장 나 건들지 마.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다 깐다. 오세훈 시장한테도 그러고 있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드러난 거는 어제 공개된 이제 그런 문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저한테도 어제 네. 다 공개해버릴까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랑 6개월 동안 거의 매일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것은 터무니없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저한테 아니 그럼 그 스피커폰으로 얘기한 거 통화한 거 녹취된 거 공개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공개된다면 대통령실은 또 거짓말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의지했구나. 그것이 맞는 것이냐. 네.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지금 명태균 씨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뭐 대통령실에서나 김건희 여사나 홍준표 시장이나 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가장 의문을 들어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예 빈말은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도 했죠. 한 달이면은 뭐 다 뭐 탄핵시킬 수 있어. 뭐 또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는 게 뭐가 문제야. 막 이런 얘기를 해댔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뭐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했지만 네. 그 다음 날은 또 농담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또 하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 통화하다가 지금 인터뷰하다가 잡혀갈 거예요.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할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홍준표 시장은 나는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더 이상 명태균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그냥 발을 뺐어요. 네. 이전에 이분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거나 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책 잡힌 거 아니야? 뭐 약 좀 잡혔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명태균 씨는 뭘 어떻게 할 예정일까요? 글쎄요. 저분이 좀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네.
일단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 집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집에 자택 앞에 좀 뻗치게 하고 있는데 집에 안 들어와서 만날 수가 없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자분들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소식이 좀 끊겨진 것 같고 본인도 아무리 뭐 나는 마음이 굳건해 강건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 넘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명태균 씨를 사기꾼, 허풍쟁이, 브로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반박하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그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 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기사들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 주 수요일쯤 저희가 다시 얘기를 나눌 때는 좀 다른 문제를 갖고 네. 또 나라가 좀 시끄러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저희 만나지 않나요, 소장님? 월요일날 저희 방송국에 내려가서 예. 저희 아직 한 번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 예. 월요일에 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님과 또 다른 두 분 함께 모시고 시사토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네, 그때 더 유명한 분들 같이 가잖아요. 아직은 공개하지 말까요? 네, 뭐 하여튼 뭐 가서 재밌게 또 청취자분들 만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재보궐선거일이고 몇 분 안 네. 남았습니다, 투표가. 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부산 금정하고 강화도 군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곡성 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우세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고요. 예, 영광 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이 너무 박빙으로 붙어 있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금방 또 곧 나오겠네요.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도 출구조사 이런 여론조사를 내용도 할진 모르겠지만 출구조사가 아마 나올까요? 글쎄요. 이걸 군수나 구청장 선거를 출구조사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안 되거든요. 유권자분들. 네. 그래서 한 10시쯤에서 11시쯤이면 그냥 뭐 당락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도부는 얼마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워낙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겉으로는 이거 뭐 그냥 구청장 군수 선거인데 뭐 내 당대표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만약에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 후보가 져버리면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은 봐라 네가 당대표 잘못해가지고 이 구청장 선거 졌지 않냐 책임져라 그만둬라 막 이렇게 공격할 거고 네. 이재명 대표도 영광군수 여기서 져버리게 되면 호남 민심이 당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당신이 11월 15일 날 25일 날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호남 민심이 더 떠나갈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보다 강한 긴장감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부산을 지켜내면 좀 더 힘이 실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심이 떠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부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어쨌든 이겼다. 네. 그러면 이제 자신감 생기는 거죠. 민심이 뒷받침된 당대표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 독대합시다. 독대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매듭 지시다. 라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지면 독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독대 형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대표께서요? 아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요? 방금 전에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냥 둘이 만나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참여시켜서 당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하는 형식의 회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 독대가 아니면 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점을 우려해서 그러면 바꿨을까요? 한동훈 대표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우리 이런 얘기 나눴어요.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내가 한동훈 대표랑 이렇게 이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직접 독대하고 나오면은 기자들 국민의힘 취입하는 기자들 앞에 모아놓고 대통령과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본인 좀 유리한 대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확실하게 실리는 모습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요 며칠 강한 발언을 해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심기도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일설에는 저는 믿지 않지만 소문처럼 돌아다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독재살자를 찍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한 이상한 소문도 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네. 한동훈 대표께서 인적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김건희 여사 라인도 정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네.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잘못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가 나오고 또한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때 21일 날 네.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성 파일을 제보하고 있는 증인이 법사위에 나와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제보도 하고 증언도 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적 개편, 인적 쇄신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국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몫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보십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많은 관심이 거기로 가 있지만 뭐 야당이 대형 폭로를 했다거나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다라는 기사를 혹시 기억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도 네. 없어요. 그냥 서로 막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네. 야당으로서의 날카로움을 지금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 국감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이런 일단은 마음으로. 강혜경 씨 입에 네.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